그런데 오늘 헌재 심판정에선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을 맨 먼저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를 짐작할 만한 장면도 나왔습니다. 국회 측이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묻자 김 전 장관은 실효성이 있고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는데요. 하지만 이 답을 들은 대통령이 다시 김 전 장관에게 내가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했던 걸 기억하냐고 묻자 그제서야 말을 맞추려는 듯 처음과는 뭔가 달라진 뉘앙스로 앞뒤가 안 맞는 답을 한 겁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계엄 포고령 1호를 두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이 없었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주무장관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집행하려고 했냐는 질문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포고령의 첫 조항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는데도 집행을 강행하려 했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 해당 조항은 1980년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의 5.17 내란 당시 반포된 포고령 10호를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어떤 계엄 포고령에도 이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은 해당 조항의 위헌 위법성을 따지며 윤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냐고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안을 자신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최종 검토했다고 했는데 위헌 위법성이 뚜렷한 포고령 조항을 보고도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자인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도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 작성 과정을 직접 질문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에 손댈 건 많았지만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상징성이 있으니 놔두자고 말한 걸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꼼꼼히 안 보는 게 느껴졌다며 평상시엔 항상 법전을 먼저 찾는데 그날은 찾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은 달랐습니다. 비상계엄 요건에 대해 윤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봤다며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직접 검토한 만큼 별도의 법무 검토가 필요 없다고 여겼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나갈 무렵 이미선 재판관은 야당에 경고하고 부정선거를 조사하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상계엄 선포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고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며 전두환식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다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국정원 2인자였던 홍장원 전 차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며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의원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 증인석에 앉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기억도 또렷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을 두둔한다며 말장난 수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은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과 김영선이 좀 해줘라에 이어 전국민 듣기평가 시즌3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잘못 알아들은 군과 국정원 탓에 이 사달이 났다는 얘기입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말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증인이 생각하는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다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국민들에게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있었다면 없었다면
국민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비상계엄 요건은 네.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 비상 입법기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그러면은 그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 입법회의하고 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국무총리나 그런 분한테 이걸 주지 왜 기재부 장관에게만 줬겠습니까?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은 기재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그 역할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3분만 드릴 테니까 3분 내에 맞춰 주십시오. 예. 지금 비상입법기구 단어 때문에 굉장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상입법기구를 생각하셨을 때 이게 국회를 대신하는 입법기구를 생각하신 건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기재부 장관에게 주면 안 되고 국무총리한테 줘야 될 것 이게 같아요. 자꾸 과거에 국보위를 연상시켜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무슨 입법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물어봅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쓸 때 잘못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사람은 대통령인 저 자신이니까 아까 계엄 선포의 이유를 장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면 이런 비상계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보위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국보위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넌센스고 국보위를 하는 만약에 상황이라 그러면 이런 거 줄 필요 없습니다. 국보위에도 재경분과위원회라는 게 옛날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일이지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이거를 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그날 와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 금융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이라는 예산 실무 장관에게 이거를 준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고 아마 제가 그 민생입법을 방해하는 거기에 대해서 비상 재정 경제 명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같은 거를 제가 대수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장관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게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냐? 맞습니다. 입법을 하려면은 지금 몇 년을 했는데도 안 됐고 또 입법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며칠 만에 그냥 통과시켜 버리지만 반대하면은 입법이 거의 봉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무리 가져도 할 수 없으니 선제적으로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발했을 때 만약에 거대 야당이 반대를 해서 불승인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전부 사상 누각이 되는데 이런 계엄 같은 거를 하는 상황에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뀐다면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를 보니 그런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국보위 같은 개념이라면은 그런 거를 시행하려고 하면 아직 군이 출동하기도 전에 먼저 대국민 계엄 선포 담화를 하고 군이 1시간 후에 국회에 들어갑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계엄 선포하고 군 이동 지시를 해라. 그러면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1시간 이상 걸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국회가 개회 중이고 또 의원회관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소통관에도 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직도 예결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지 않고 국회라는 이 시스템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걸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뭐 일부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 서울경찰청에서도 그 입구에서 전부 다 들여보냈고요. 군이 도착하기 전에 다 들여보냈고 어디 통제가 한다 하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어가신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190명이나 빠른 시일 내에 시간 내에 들어와서 이 계엄 해제 논의를 해가지고 계엄 선포 계엄 효력 발생 시간이 11시인데 증인 노상원하고 문상호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되면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조사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라, 이런 취지로 진술하신 적이 있습니까? 앞에 부분을 제가 잘못 들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노상원하고 문상호에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 조사를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라, 이렇게 지시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예,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자료를 필요하면 수집하라는 지시는 했습니다. 네. 노상호는 전역에서 이때 민간인 신분이었잖아요. 이런 민간인한테 비상계엄하에서 임무를 지시하고 정보사 장교들한테도 노상원의 지시를 잘 도와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주로 정보사령관한테 제가 임무를 줬지 노상원 장군한테 임무 준 게 아닙니다. 정보사령관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임무를 줬죠. 정보사령관하고는 석 달 동안 몇 번이나 만나셨는데요? 정보사령관은 전화를 수시로 했습니다. 제가 노상원은 한 달에 석 달 동안 22번이나 공간을 방문을 해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임무 수행은 노상원 장군이 20몇 번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몇 번 온 것 중에 몇 번 안 됩니다. 주로 많이 해당되는 거 아까 말씀드리면 청문회 관련해서 많이 지원을 했고요, 받았고요, 도움을. 또 정보사를 어떻게 개혁하고 정보병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많은 어떤 6항입니다. 네. 12월 1일 계엄 선포 이틀 전입니다. 오후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선관위, 가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이런 곳에 특전사 부대를 투입시켜서 시설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국회에 대해서 이번 계엄이 실행된 과정을 보면은 경찰이 국회 출입문에 기동대를 배치해서 일단 외곽에서 출입을 봉쇄하고, 네. 그다음에 수방사가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등 이 출입문을 이선해서 봉쇄를 하고, 특전사는 헬기로 이동해서 본관 및 의원회관 내부를 들어가는 방식으로 작전이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작전은 누가 세운 겁니까? 우선 봉쇄라는 말씀 자체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하시더라도요. 배치는 그렇게 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네. 외곽에는 경찰이 하고, 네. 그다음에 수방사는 이제 본청 주변을 그러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하는데 실제로 임무 수행을 못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본청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것은 특전사가 제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물어본 겁니다. 네, 그런 네. 작전을 누가 세운 거예요? 제가 당연히 지시를 했죠. 네. 그렇게 하라고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계획은 대통령인 피청구인한테도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당일날 수방사 이진우 사령관한테도 이런 작전 계획 알려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3일 저녁에 방첩사령관 여인영한테도 전화를 하셨죠? 며칠 날요? 10월 그날 당일날 네네네. 저녁에 네. 계엄 잘 대비해라 이런 취지로 지시를 하셨죠? 예. 여인영한테 뭐 체포 명단 같은 거 알려주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체포 명단이 아니고요. 네. 일간 한편으로 막 체포 얘기하는데 유사시에 대비한 그렇죠. 위치 추적. 체포라는 것은 네. 두 가지가 성립돼야 됩니다. 하나는 혐의가 있어야 되고요. 네네. 또 하나는 체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체포하려면요, 최소한 합동수사본부 이게 구성이 돼야 체포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인영한테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질문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어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 여인영한테 그게 체포든 위치 추적이 됐든 정치인 잠깐만요. 저기 동석하신 분은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동석의 범위를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언을 코치하는 거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건 쟤한테 말해야지 왜 정인한테 말을 합니까? 그러면 하여튼 정은한테
그렇게 그 제 허가 없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필요하면 허가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그 체포 명단이라는 표현을 제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체포 명단 아니고 하여튼 정치인, 뭐 전직 대법원장, 법조인 이런 명단이 포함된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명단을 여인영한테 알려주신 적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체포 명단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체포 명단은 아니다. 네, 예. 그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대상자를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대상자에 포고령 대해서.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계엄령 선포 전후에 대통령실 상황하고 국무회의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11명의 국무위원이 모인 게 밤 10시 17분경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상 보니까. 마지막에 온 분이. 예. 네. 그렇죠. 그 한덕수 총리는 좀 일찍 왔죠. 9시 전에. 네. 근데 당초 대통령실에서 연락한 국무위원은 전체 국무위원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죠? 전체 국무위원을 대상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나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말해보세요. 저는 이 사건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내용 자체는 전부 다 지금 수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으로 아직 송출도 안 된 것들을 가지고서는 그에 기반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증인의 변호인에 해당하는 자가 이에 대해서 조언도 제안을 한다고 하시면은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조사 절차에 대해서 지금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변호인의 노력까지도 보장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저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증언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저희에게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조력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 안 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조언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증언 중에 동석자가 증인에게 그 조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떠한 조언이 가능합니까? 동석은 동석입니다. 조언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변호인 없이 그냥 이런 아니 그러니 휴정을 할 때 또 직전에 그럴 때 그 조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진행 사항에 위법 사항이 발견될 때 저한테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인에게 뭘 권고하는 거는 동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시간 끊으세요. 시간 중단시키세요. 예. 포기하고 질문을 하는데 예. 정부인 측에 불리한 말이 나오면서 말이 짧았으니까 예. 그건 잘못된 거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른다. 말 불리한 얘기가 나오고 짧았으니까 그런데 정인 신문을 자기 필요한 걸 구하는 거는 청구인의 권한 아닐까요? 저희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불리한 거 듣고 불리한 거 들어가는 말이에요. 근데 불리한 거 좀 안 되게 들어가니까 그거는 제 주신문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앉으십시오. 하십시오. 시간 넣으세요. 네. 이날 비상계엄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사전에 연락받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알고 참석한 국무위원이 있었습니까? 연락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알지 모르겠습니까?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때 증인도 그때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 그때 집무실에 있었습니까? 예,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집무실에. 그러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집무실에 들어왔죠? 예. 그래서 그때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한다는 얘기를 해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아까 기재부 장관처럼 A4 종이 한 장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예. 예. 제가 좋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자리에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이 앉으시고 예. 제가 이쪽에 있었고 네. 국무총리께서 여기 계시고 제가 저기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요 옆에 행안부 장관이 있었고 외교부 장관이 있어서 제가 직접 줄 수 없는 상황이라 대통령에게 드려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이것도 증인이 작성을 해서 예. 증인이 전달한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는 증인이 작성하셨고 나안까지 생략하고요. 내용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주한 외교단에게 그러니까 주한 우리 한국에 있는 외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교사들에게
계엄의 취지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줘라. 하는 이거 거. 작성하실 때 피천구인 대통령한테 미리 보고하고 아닙니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거는 대통령님 관여 사항이 아니고 제가 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계엄 주무장관은 다른 국무위원한테 지시할 권한이 아닙니다. 있습니까?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그 업무 협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제가요, 아까 그 외교부 장관 문건은 지금 현출이 안 돼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네. 기재부 장관 문건 한 번 더 보세요. 네. 보고할 것, 네. 완전 차단할 것, 네. 예산을 편성할 것, 네. 기재부 장관한테 지시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비비 확보가 얼마 됐다는 걸 기재부 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이제 업무 협조를 하면서 요 내용은 대통령에게 보고 드려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드려라 이런 그렇죠. 취지로 드린 거라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문건은 그 뒤에 나오니까 네. 다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10일에 가항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진 것은 아까 10시 17분경 주신문에도 근데 나왔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질문지를 주셨나요? 질문지를 원래 안 드려도 됩니다. 드려야 되는 거. 아, 근데 왜 번호를 얘기하세요? 질문지의 번호가 지금 재판관님들 보시기 편하고 말씀드립니다. 아, 저한테는 원래 안 주는 건가요? 네. 듣고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주신문에서도 정족수가 채워진 게 10시 17분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대접견실에 도착한 때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11명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피천구인이 대국민 담화하러 브리핑룸으로 출발한 게 22분입니다. 10시 21분. 예, 그럴 겁니다. 5분이에요. 22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증인이 얘기하는 실제로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하는 게 그 회의 개최 시간이 5분이에요. 네. 맥시멈. 네. 그걸 전제로 이때 여러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던 거는 기억나십니까? 그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네.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들어올 때마다 그때는 같이 모여서 정족수가 안 된 상태니까 안 됐더라도 심의를 했습니다. 네, 들어오는 근데 대로. 하여튼 그래서 충분한 1시간 반 이상을 심의를 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실제로 가서는 짧게 이루어진 겁니다. 동의한 그래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네.